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실물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광주권 소식이고요. 봉선동 집값 2주 만에 1억 이상 껑충. 2018년 재연대나 갑자기 지금 껑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그냥 껑충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좀 느껴졌었던 거예요. 신문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레벨이란 게 있어요. 레벨. 그 서울 강남이 뭐 가장 큰 레벨이고, 그 다음에 강남의 아래인 그 판교, 뭐 분당, 여기 과천 이렇게, 그 뭐 마용성 이렇게,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광역시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광역시 중에서 다른데 그 아파트들은 평당 다 2천이 넘었어요. 근데 강주권만 평당 1,500대 분양하고 있어서 1,700 이렇게 되거든요. 대전, 대구 뭐 이런 데는 봐보니까 평당 2천 가까이 분양하고 프리미엄이 또 1억씩 붙어서 2억씩 붙어서 2,100, 2,200, 300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뭐 다른 광역시들은 다 그런데, 그러면 광주광역시 사람들이 집값을 안 올리면 애지인이 들어와서 올리든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2, 3주 만에 1억 이상 뛰었어요. 이러다 지난 18년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지난 23일 찾은 강주 남구 봉선동 일대 A 공인중개사업소, 중개업소 붙어있는 강호고판에는 매입자를 찾는 아파트들이 빼곡했고 고급 인테리어 조망권 좋음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요. 눈길을 끄는 것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가격, 올해 초반만 해도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3억 후반대에 나온 것이죠. 올해 들어 강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1% 미만이 가는데, 강주의 강남의 봉성동 아파트값 최근 단기간에 1억 이상 급등하는 이상 징후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피해 외지 투기 세력들이 봉선동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 공인중개업사 B 중개사는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다른 지역에서 봉선동 아파트를 구매하러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매물로 나온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 대구에서 집을 사지 못한 외지 투기 세력들이 다른 지역을 무시하다 봉선동에 있는 특정 아파트를 찍어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외지 투기 세력들이 지난 8월부터 봉선동에 인기가 높은 몇몇 아파트들을 목표로 공인중개소를 돌며 계약갱신 요구권도 도입 이후 전세 대신 매물로 싸게 내놓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투기꾼들이 오고 나서 최고 1억 이상 오르고 있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4천만 원 이상 평균 시세가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2018년에 이었던 단기간 폭등 현상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그때도 실수요자들은 집을 얻지 못하고 집을 얻었다 하더라도 수억 원을 손해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투기꾼들이 이러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 강주 시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주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을 1분기에 14%, 2분기에 17%로 높아졌고요. 지난 9월에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20%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이곳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는 외지 투기 세력들이 봉선동에 왔다 간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구매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봉선동 집값 상승은 2018년 이후 내려갔던 집값이 원상 회복되는 과정이고, 최근 전세난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외지 투기 세력 등이 봉선동에 왔지만 이미 실수요자들로 인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 투기 세력의 매수로 인해 가격 상승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 같은 현상에 따라 먼저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라 오르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말했고요. 강주시 관계자는 아직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 아파트 매입이 파악된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투기 사항이 파악되면 조사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무등일보 기사거든요. 봉선동 집값, 강주 집값 여기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봉선동 집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 분양되는 전남대 후문,
그다음에 뭐 동신대, 동광대, 뭐 교대 근처에 지금 새로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분양값이 많이 이제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고 지금 생각해요. 평당 1,500에서 해서 프리미엄 5천 1억까지 붙어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광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주는 뭐 이렇게 똘곳이 아니에요. 광주도 광역시고, 대구도 광역시고, 대전도 광역시도, 울산도 광역시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세만 1억에서 2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근데 하물며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평당 2천에 분양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프리미엄이 1억, 2억씩 붙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당 2천, 2,300.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광주광역시에 그 공원 뭐 그 강제 수용해 가지고 지금 그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에 분양하는데 강주 그 공원 녹지가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시장이나 공원 녹지가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주택 정책과에서는 허그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평당 1,500만 원대 분양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고. 근데 건설사는 이거 소송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당 2천이 넘는다고요. 당연히 광주도 2천 넘겠죠. 저는 2천이 넘을 거라고 봐요. 이제 조만간 1, 2년이나 2, 3년 뒤에는 광주도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시대가 그냥 열릴 것이다. 왜 또 이렇게 열리냐고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풀렸냐면은 지금 저도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냥 정부가 공짜로 뿌리는 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뭐 3,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저만 받았겠어요? 다 받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안타깝게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무슨 돈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 매출이 적어서 이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정부가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중개사들도 봐보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자영업자들 3천, 4천, 5천, 7천, 8천, 9천억까지 최대 1억까지를 받았습니다. 각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체들. 그 돈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자도 없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자 청구를 않더라고요. 이자 청구를 하지 않아요. 왜 이자 청구를 하지 않는 건지, 뭐 이자 청구를 안 하니까 저는 뭐 좋긴 합니다. 물론 힘드니까 다 여기 뭐 지금 정부가 그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집값이 안 오른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직장을 잃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값은 누가 올리는 거죠? 뭐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니라 꼭 이게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투기꾼이 올려서 집값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냥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봉선동 남구 쪽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구 쪽 좋은 아파트, 또 광산구 쪽 좋은 아파트, 가장 나중에 북구 쪽 아파트 이렇게 해서 더 오를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올해는 오르지 않더라도 2021년, 22년 이렇게 해서 벌써 대구 쪽에서 많이 올라서 대전 쪽에서 많이 올라서 세종시에서 많이 올라서 강주도 그 텀을 따라갈 것이다. 그 텀이 따라가는데 이게 다냐 6개월 걸리냐 1년 걸리냐 2년 걸리냐의 차이뿐이지 저쪽에서 많이 오르면 여기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가 인구가 4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광주광역시가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어디 도시가 더 크죠? 근데 세종시는 7억에서 10억이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강주광역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사업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주거의 아파트가 세종시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관료일 뿐이에요. 월급만 못 받는 관료이고, 여기는 기업체 사장님입니다. 기업체 사장이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죠? 기업체 사장이 고위직 관료한테 뇌물을 주지, 고위직 관료가 기업체 사장한테 뇌물 주는 거 봤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뭐 주겠죠. 예를 들어서 고위직 관료, 내 아들이나 내 사이가 행정고시 합격했어. 4급, 5급 됐어. 장인, 장모, 아버지가 그 아들, 딸한테 돈을 내려주지. 그 고시 합격했다고 4급, 3급 공무원이 지가 돈 받아, 월급으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고, 저는 그렇게 왜 상상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업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도 집값이 앞으로 향후에 1, 2년 사이에 엄청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